알게 모르게 2020년에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넷플릭스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올라왔어요. 이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괜찮았던 작품 그리고 좀 별로였던 작품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뽑아봤습니다. 네, 넷플릭스 베스트 앤 워스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둘 다 하이틴 시리즈예요. 베스트로 꼽은 거는 인간 수업, 워스트로 꼽은 작품은 루머의 루머 시즌 4 마지막 시즌이었죠. 네, 이렇게 두 편입니다. 네. 약간 한국과 미국 10대들의 매운맛이 담긴 작품들이 각각 베스트와 워스트를 차지했어요. 저는 작품을 좀 되게 골라봐가지고 베스트랑 워스트를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베스트는 넷플릭스 영화 반쪽의 이야기, 그리고 워스트는 굳이 고르자면 애니메이션 시리즈 미드나잇 가스펠을 골랐습니다. 인간 수업은 학교에선 모범생이지만 밖에서는 이제 청소년 성매매 중개로 돈을 벌던 고등학생이 이제 같은 반 친구에게 발각이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인간 수업을 굳이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국내에서 이런 소재로 이런 퀄리티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성범죄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좀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소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꼽은 장점 두 개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 서사가 좋아요. 그 작중 인물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부여하면서 최소한의 동기를 주어서 이야기 전개를 매끄럽게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등장인물들이 이건 옳지 않아 이러면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인간성도 이렇게 좀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작품은 이 등장인물들한테 공감할 여지를 전혀 안 줘요. 특히 이제 두 주인공 지수와 규리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범죄자란 말이죠. 자신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되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욕심의 대가로 자신들이 꿈꿨던 평범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정의구현 같은 느낌도 막판에 가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게 본 것 같습니다. 저의 베스트 작품인 반쪽의 이야기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동급생들의 과제를 대신해주는 걸로 용돈을 벌던 엘리가 같은 반 친구인 폴의 러브레터를 대필해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하이틴 로맨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전에 라나 콘도르가 주연을 맡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를 통해서 아시안 여성이 주연으로 맡은 하이틴 로맨스를 좀 성공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시안 여성 청소년이 주연을 맡았고 아시안 여성 청소년이 성장하는 얘기를 담은 영화이자 하이틴 로맨스인데 이게 퀴어 로맨스예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캐릭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똑똑하고 현명한데 사람들이랑 좀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엘리 츄가 주인공이고요. 마음씨 착하고 이타적인 친구인 폴과 함께 다니면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러브레터 상대인 에스터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자신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폴 역시도 엘리를 보면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에스터 역시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되게 은은하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동성애 사랑도 보여주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이런 게 되게 좋았고요. 또 여기서 좋았던 점이 엘리가 아시안 이민자 2세예요. 그런 아시안으로서의 삶도 좀 제대로 보여줘서 타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시아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워스트 작품은 어떤 것이? 네, 루머의 루머라는 드라마 시리즈고요. 네. 해나 베이커라는 10대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긴 그런 테이프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 친구들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해나 베이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좀 이렇게 파헤치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즌 2로 넘어가면 약간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학교와 이제 그 해나 베이커의 부모 사이에 법적 공방이 나오고, 시즌 3으로 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하는 브라이스 워커라는 친구가 여기서 죽어요. 시즌 3에서. 네. 그 친구의 죽음을 둘러싸고 누가 죽였냐, 흔히 이제 흑던 인물 장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장르가 바뀌었다가 마지막 시즌에는 주인공들이 전 시즌에서 이제 브라이스 워커의 죽음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다들 약간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심리
스릴러처럼 바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시즌 이후로 정말 애증의 시리즈가 되어버렸어요. 꿋꿋하게 3년을 기다려서 그래도 재밌어 이러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마지막 시즌을 봤는데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 인간 수업이랑 장점이 좀 비슷해요. 캐릭터 서사도 뚜렷하고 시즌 4에 들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을 뻔했던 시즌 4를 망친 거는 결말이에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얘네가 뭔가 법적 처벌을 받을 거다, 아니면 뭐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거다 기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벌어지니까 굉장히 답답한 면도 있었고 처음에는 되게 나쁜 놈이었다가 갈수록 개선의 여지를 보인 인물이자 정을 붙일 만한 캐릭터가 한 명 있었어요. 저스틴 폴리라고. 이 친구를 정말 막판에 로봇처럼 소모하고 그냥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커뮤니티들을 돌아보면 무슨 의도로 이런 결말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반응이 되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정말 결말이 이 시리즈를 전체를 다 망쳤다. 그래서 저는 추억팔이로 시즌 1 정주행 이렇게 살살 할 계획입니다. 저의 워스트 작품은 미드나잇 가스펠. 이 작품은 우주의 개인 방송 진행자 클랜시가 그 다양한 우주에 맞게 알맞은 육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멀티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그 존재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저는 그림체만 보고 사실 몰랐어요. 이 그림체를 딱 보면 감이 오시는 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이 작품의 제작자인 펜들턴 워드가 제작을 했고요. 주인공은 팟캐스트 진행자인 덩컨 트루셀이 맡았는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매 에피소드마다 게스트가 등장해서 이 게스트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에다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덧입힌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뭐 의학 박사도 있고 뭐 장의사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이러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이라는 책을 쓴 장의사인 케이틀린 도티라는 장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게스트로 등장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씌워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덩컨 트루셀의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같이 인터뷰했던 내용도 나와요. 영상은 어드벤처 타임에서 나왔던 그 영상인데 좀 더 성인 버전으로 기괴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강한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오고, 인터뷰하는 내용 자체도 뭐 마약을 다루기도 하고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죽음 이런 소재를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복잡하고 되게 철학적이에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영상이랑 이렇게 내용이 따로 가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듣는 거랑 좀 내용이 달라서 좀 한 번에 잘 와닿지 않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제가 워스트를 뽑았거든요. 사실 이게 이 몽환적인 느낌이 좋아서 좀 중독성이 있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러 번 봐야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서 워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런 작품들 살짝 힘든데.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의 베스트, 워스트 작품을 저희가 각자 추려봤고요. 꼭 베스트랑 머스트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정말 많은 작품이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골라본 작품이니까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좋은 또 좋은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